포트폴리오는 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원화를 고르는 순간 이미 반쯤 결정 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원화를 기반으로 캐릭터를 만드는 캐릭터 모델러기 때문이죠. 오늘은 캐릭터 모델링 포폴에서 어떤 부분이 CGP로 보이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히 못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완성도가 부족해서 생기는 이슈는 맞거든요. 다만 대부분은 보는 눈이 아직 덜 단련됐거나 작업을 끝까지 검수하는 루틴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먼저 원화 선택과 매력 포인트를 잘못 잡는 경우가 있죠. 원화 얘기를 먼저 하자면 신입 포폴에서 의외로 큰 문제가 원화 자체가 포폴용으로 매력적이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모델링 실력 이전에 선택한 원화의 강점이 약하면 결과물도 약하게 보이기 마련이죠. 이 부분은 예전에 다룬 원화 고르는 법 영상에서도 자세히 얘기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화가 괜찮더라도 그 원화의 매력 포인트를 제대로 못 살리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캐릭터는 얼굴이 중요한 캐릭터일 수도 있고 헤어 실루엣이 중요한 캐릭터일 수도 있고 복식 디테일이 중요한 캐릭터일 수도 있잖아요. 이걸 못 잡으면 열심히 만들어도 작업물의 인상이 그렇게 강렬하게 남지 않은 경우가 있죠. 작업물 인상이 왜 강력하게 남아야 되냐면 우리 포트폴리오는 여러 개의 이미지를 썸네일로 먼저 본 다음에 괜찮다 싶을 때 크게 띄워서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핀터레스트 창에서 스크롤 내리면서 눈에 띄는 포트폴리오들이 가장 먼저 선택이 되겠죠. 이런 맥락과 마찬가지로 이력서를 넣을 때도 포트폴리오의 매력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델링은 원화 선택에서 이미 반쯤 결정이 된 거나 다름없죠. 원화 자체가 약하거나 원화의 매력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결과물이 강하게 보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볼게요. 베이스 바디와 기본 형태가 약한 경우. 자, 두 번째 베이스 바디 얘기인데요. 시니포폴에서 종종 보이는 게 복식이나 장식 밀도는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베이스 바디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보이거든요. 이게 겉으로는 디테일이 많아 보여도 기본 비례하고 실루엣이 약하면 전체의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캐릭터 모델링은 안쪽 구조 위에서 옷과 헤어, 장식이 올라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베이스 바디의 형태가 약하면 그 위에 뭘 얹더라도 퀄리티가 높아 보이지 않는 거죠. 특히 손가락, 발가락, 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퀄리티가 떨어지면 전체 바디 완성도가 약해 보여요. 특히 손 부분은 좀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옛날부터 예술에서는 손으로 감정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만큼 손이 중요한데 캐릭터 모델러를 지망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손에 대해서 디테일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상하게 만들었을 때 티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손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굴 구조와 전체 완성도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 세 번째는 얼굴 완성도와 균형인데요. 시니퍼폴에서는 가장 많이 보이는 패턴 중 하나가 얼굴은 열심히 만들었는데 복식이나 하체, 신발, 후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 밀도하고 정리 상태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얼굴도 중요하죠. 캐릭터 포폴에서 얼굴이 안 좋으면 전체 인상이 약해지는 것도 맞고요. 근데 얼굴만 좋고 나머지가 약하면 캐릭터 전체를 끝까지 완성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복식이나 장식은 꽤 열심히 만들었는데 얼굴 구조가 약해서 전체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소녀 캐릭터에서 얼굴이 단순히 예쁘게 그리는 부위가 아니라 작업물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중심부예요. 보통 캐릭터를 처음 볼 때 얼굴을 가장 먼저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눈, 코, 입 위치만 맞추는 게 아니라 얼굴의 볼륨, 턱선, 입 구조, 아니면 눈 주변의 깊이감, 볼살 이런 부분들이 다 안정적으로 밸런스 있게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만들지 못하면 복식이 아무리 디테일이 좋아도 전체 작업물이 어색해 보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얼굴만 너무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복식이 약해 버리면 그것도 매력적인 포트폴리오는 아니게 되고요. 그래서 캐릭터 전체를 보여주는 한 장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다 높아져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헤어 덩어리와 실루엣 정리가 부족한 경우인데요. 사실 헤어도 신입 티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서브컬처 캐릭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헤어라고 보거든요. 헤어 난이도가 서브컬처 캐릭터 중에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정해진 형태가 없기 때문이에요. 헤어는 물론 이렇게 원화대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화에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든요. 짜잘한 디테일들, 결의 흐름들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우리 모델러가 재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명조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헤어의 강중약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신입티가 많이 나는 모델링 특징이 헤어 결이 되게 똑같은 굵기로 똑같은 길이로 다닥다닥 반복해서 붙는 경우가 종종 보이거든요. 그럼 헤어가 퀄리티가 높아 보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헤어는 가닥을 많이 만든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큰 실루엣과 흐름이 잡힌 다음에 거기서 중간 덩어리 그리고 작은 덩어리 이런 식으로 강중량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도 헤어 모델링에서 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걸 잘 맞추지 못하면 아무래도 정리 안 된 느낌도 많이 나고 이 덩어리와 실루엣을 잘 표현하지 못하면 캐릭터의 매력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복식의 구조, 두께감, 주름 의도가 약한 경우. 신입 포폴에서 옷을 보면 왜 이 주름이 생겼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주름은 그냥 원화에 있는 선을 따라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옷이 어디에 걸려 있고 어디가 당겨지고 어디가 접히고 어디에 장력이 생기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의도가 없으면 옷이 실제로 입혀진 것처럼 보이지 않고 표면에 선만 그려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옷주름에 양감이 없고 텍스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많고요. 주름은 형태 표현이기도 하지만 재질 표현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냐면 옷의 재질 따라 가지고 주름이 접히는 모양과 형태가 달라지거든요. 이 재질의 두께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표면의 재질감일 수도 있고요. 천은 부드럽게 접힌다던가 가죽은 조금 더 두껍고 탄성이 있는 느낌이 나야 되고 아니면 두꺼운 원단은 주름의 간격이나 각이 달라져야겠죠. 그런데 모든 옷주름을 비슷한 강도와 비슷한 선으로 처리하면 천인지 가죽인지 얇은 옷인지 두꺼운 옷인지가 안 느껴져요. 이런 것들도 함께 챙겨주면서 동시에 옷의 두께감, 그리고 봉제선, 절개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요. 이게 부족하면 옷이 하나의 구조물처럼 보이진 않고 캐릭터 몸 위에 얇은 무늬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주름은 그냥 선이 아니라 옷이 어디서 당겨지고 접히는지 보여주는 구조이면서 옷이 어떤 재질인지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하드섭과 장식의 마감이 약한 경우인데요. 하드섭도 신입티가 많이 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장식, 갑주, 금속 파츠 이런 기계 부품 같은 곳에서 엣지가 날카롭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박스만 만들어도 이 차이가 있거든요. 결국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에서 중요한 거는 각을 잘 살려주면서 베벨을 잘 깎아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당장 이렇게만 봐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세세한 디테일들이 이런 부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칼지게 베이킹을 해버리면 결과물도 되게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현실의 물체도 아예 이렇게 날카롭게 칼같이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베벨이나 두께감이 있어야 빛을 받을 때 형태가 살아나죠. 우리는 서브컬처 채널이니까 툰 쉐이더를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 빛이 돌아갈 때도 툰 쉐이더에서도 차이가 나죠. 이렇게 베벨을 잘 깎아주는 건 실사에서도 툰 쉐이딩에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마감 와이어, 폴리곤 밀도 정리가 부족한 경우. 그리고 마감 표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포폴에서 와이어를 공개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실무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습해 두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입 작업물 같은 경우엔 첫인상은 괜찮은데 자세히 보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메쉬가 겹쳐 있다거나 아니면 엣지 흐름이 애매하던가 와이어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정리되지 않은 폴리곤이 남아 있다던가 이런 부분이 신입 포폴에서는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때는 정말 정리가 안 되고 마감 표현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폴리곤을 많이 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배분해서 어떤 식으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를 할지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마감 표현이 안 돼 있을 때하고 됐을 때하고 그 차이를 아는 게 필요해요. 마감 표현을 잘 해줘야지 이 캐릭터가 제대로 완성된 캐릭터처럼 보이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보시는 것들 중요하고요. 이런 마감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착적인 수준으로 정리를 해주셔야지 결과물이 깔끔하게 나오고 잘한 캐릭터처럼 보여요. 특히 서브컬처 캐릭터에서는 마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서브컬처 캐릭터는 깔끔해 보여야 되잖아요. 마감 표현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깔끔해 보이는 게 없어지거든요. 더러워 보이고 정리가 안 돼 보이는 것들 함께 정리해 줘야 되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재질 베이킹, 렌더링 단계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 재질과 렌더링에 대한 얘기인데 이 파트는 3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재질을 색으로만 나누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베이킹 실수를 못 잡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렌더링 단계에서 색이 탁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니포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문제 중 하나는 재질을 색상으로만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갈색이면 가죽이고 뭐 회색이면 금속이고 흰색이면 천 이런 식으로 색상으로만 재질감을 구분해 주는 건데요.
이때는 러프니스나 메탈릭 값을 적절히 조율해 가지고 어떤 재질감을 어떻게 섞어 줘야 될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러프니스나 메탈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재질감을 구분해 주는 표현들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름 스컬핑에서도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재질감 차이를 주는 주름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메탈릭을 한다면 프로젝트 기조 따라 다르겠지만 램프 맵을 쓴다던가 맥캡을 쓴다던가 아니면 진짜로 메탈릭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표현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베이킹 실수도 자주 보이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노멀 맵이 깨진다던가 AO가 이상하게 붙는다던가 씬 부분이 티가 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실수 자체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걸 발견하지 못했거나 보고도 방치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실력은 포트폴리오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잡지 못해서 실수가 보인다. 이거는 캐치하지 못했거나 보고도 방치했거나 둘 다 되게 안 좋게 보일 요소 중 하나죠.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잡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감이 약한 경우와 겹치는 부분 중 하나죠. 결국 베이킹 단계에서 실수는 마감 표현이 약한 거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더링 단계에서 색이 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모델링 자체는 괜찮은데 라이팅, 색 온도, 배경과 분리되는 거 아니면 후보정 이런 부분들에서 손해를 보면 최종 이미지의 완성도가 뚝 떨어지거든요. 모델링을 잘 해놓고 렌더링 단계에서 손해보는 게 제일 아까운 겁니다. 보통 포트폴리오 작업하다 보면 후반부에서 힘이 많이 빠지거든요. 이제 거의 완성한 것 같고 좀만 더 하면 끝나니까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저도 당연히 그런 마음 들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 놓치면 내가 리소스를 정말 잘 만들어 놓고 예쁘게 꾸미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렌더링 단계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를 이어서 최종 뷰포트와 포즈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로 이어질 수 있는데 결국 게임 캐릭터는 특정 거리에서 특정 카메라에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내 캐릭터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로 보일 건지도 계산하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면 되게 작게 보인다. 이러면 장식이나 오브젝트들을 좀 더 크게 만들어 준다던가 아니면 크게 보인다. 이럴 경우엔 좀 더 실사에 가까운 크기로 만들어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최종 샷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서 오브젝트 크기를 조율해 나간다던가 아니면 재질감도 마찬가지로 재질감을 만들어 줄 때 크게 보인다고 하면은 재질감을 좀 더 자글자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요. 작게 보이는 재질감이라고 하면은 멀리서 봤을 때 좀 더 재질감이 잘 보이도록 재질감을 좀 더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차이를 줄 수 있겠죠. 최종 샷을 기준으로 내가 어떤 재질감을 표현할지 어떤 크기로 오브젝트를 만들지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걸 제대로 지켜지 못했을 경우에는 캐릭터를 멀리서 봤을 때 재질감을 너무 작게 줘 가지고 재질감이 너무 지글지글거려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오브젝트 크기가 제대로 계산되지 않아 가지고 너무 작게 보이거나 너무 크게 보이거나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즈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보통 T 포즈나 A 포즈에서 캐릭터를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서 캐릭터를 더 예뻐 보이게 만들겠다고 리깅을 해서 포즈를 잡고 실루엣을 만들어 주는데 이 실루엣은 또 내가 새로 계산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포즈를 잡아서 캐릭터가 더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게 만들어야 하는데 포즈 때문에 비율이 어색해지거나 아니면 실루엣이 깨지면 이건 엄청난 손해겠죠. 게임 캐릭터는 결국 최종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최종 화면에서 내 캐릭터가 어떻게 어필될지, 어떤 포즈로 서 있을지, 어떤 라이팅을 해줘야 될지 이런 것까지 전부 계산이 돼야지 예쁜 캐릭터가 하나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언급드린 9가지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게 신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도 모든 작업에서 이 요소들을 완벽하게 챙기지는 못하거든요. 경력자들도 작업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고요. 근데 이 차이가 있어요. 경력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발견하면 빨리 고치는 편인데요. 결국 필요한 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아는 눈과 문제를 발견했을 때 고치는 검수 루틴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작업이 끝났다고 시샷을 찍자마자 바로 올리지 마시고요. 적어도 일주일이라도 묵혔다가 오늘 말한 9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검수를 한 바퀴 돌려보세요. 베이스 바디는 안정적인지, 헤어와 복식은 정리가 됐는지, 재질과 렌더링에서 손해를 보고 있지 않은지 이것만 한번 점검해도 포폴이 인상이 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본인 포폴에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그리고 혹시 뜨끔했던 항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